작년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그랬을 때 그 문제가 뭐냐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문제의 90% 이상이 단말장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 법 이름을 여러분이 단통법 했지만 저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투명화법, 사실 저는 그렇게 불려주기를 원했는데 단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통사가 이렇게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가계 통신비를 올리는 수단이 뭐냐? 지원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고가요금제로 하라라는 그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부가 서비스를 많이 가입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신 단말기 구매를 계속 유도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계통신비가 최고 수준이었다. 서비스 요금은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 되는데 가계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제가 지난번에 트위터에다가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2톤의 화물이면 충분한데 5톤짜리, 10톤짜리 트럭을 끌고 다니는 행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톤짜리 트럭이면 충분한데 5톤, 10톤짜리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 트럭은 공짜로 줄 테니 그 대신에 월 몇만 원을 내라, 이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기름값 많이 들죠. 감가상각비 많이 들죠. 도로 교통 많이 체증 일으키죠. 뭐 이런 부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통 구조를 조금 개선한다면은 자기에 맞는 화물 트럭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용도 적게 들고 기름도 적게 들고 도로 교통 체증도 적게 하는 것. 저는 사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언론들, 그 다음에 국회, 소비자 단체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딱 1년 전 얘기입니다. 무너지는 휴대폰 골목 상권, 동네에서 제값 내는 호갱, 스마트폰 한밤에 구매 초등 언제까지, 또 226 대란, 휴대폰 제값 주고 사시면 호갱님, 대란, 제값 주고 스마트폰 사면 호갱님, 특가 소식에 들썩. 이게 불과 한 1년도 안 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단말기 유통법 제정. 소비자 단체 한번 보실까요? 서울 YMCA에서 왜곡된 유통통신 시장 정상화 위해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 필요하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자, 촉구한다. 이런 얘기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이동통신 유통협회에서도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역시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걸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지원금 공시하고 개시를 해라 하는 얘기들. 그래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자. 요금 할인에다가 여러 가지 끼워 파는 행위들, 또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 그 다음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원금을 안 받게 되는 대신에 지원금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요금 할인 혜택을 다오해서 현재 12% 정도의 수준으로 요금 할인 플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반대급부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법 시행 초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지만, 여러분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5분 정도 지나서 모래가 다 내려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명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나 경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물이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전체 모래가 밑으로 안 내려왔다라고 성급하게 서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조금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분 모두 자료로 배포해 드렸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리텐션이 과거에는 1년 4개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24개월 정도 쓰는데 1년 4개월마다 계속 단말기를 바꿔가는 이런 부분도 주춤한 추세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폰에만 그동안에 머물러 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단말기로 옮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말기 가지고 개통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이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100% 모래시계가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 시행 초기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장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차별되고 속고 사는 일들이 이제 없어졌다. 차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지원금 공시제가 도입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이랄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또 밤새 인터넷을 뒤질 수 없는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 호갱이 됐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참여자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 같은 의미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X 좌표가 요금제고 Y 좌표가 지원금입니다. 과거에는 X 좌표를 보십시오. X축으로 쭉 올라가면 요금이 점점 올라가면은 지원금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모든 국민에게 준 게 아니라 몇 퍼센트 국민에게 요금제를 굉장히 높이 올리는 대가로 지원금을 많이 줬고, 반면에 요금제가 낮은 그룹들은 거의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 높은 요금제라 하더라도 100%다 지원금을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법 시행이 된 이후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요금제와 무관하게 맥시멈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지원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요금제가 올라가면서 지원금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왼쪽 그림은 고가 요금제 외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고가 요금제가 아니더라도 비례적으로 프로포셔널하게 지원금이 같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 있는 점선 그래프의 면적과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점선 그래프의 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다음 슬라이드 해주셨습니다. 중고폰 가입자 수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그다음 요금 수준별 가입 기준도 저희들이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가 요금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고가 요금제의 가입률이 불과 한 4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5톤 트럭이면 충분한데 10톤 트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2.5톤 트럭을 많이 올라타고 있다. 반면에 저가 요금제인 초록색 부분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 뭣도 모르고 그 어떤 그 단말기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울러서 고가 요금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부가 서비스가 끼워 팔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끼워 팔기 몇 개월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몇 개월 지나면 그 끼워 팔기를 이제 빼낼 수도 있는데 그 모르고 계속 지금 끼워 팔기 부가 요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가입 비중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물론 뭐 부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이 정책으로 능사는 아니지만은 꼭 자기에게 필요 없는 부분은 줄어드는 것. 여기에서 다 우리 가정 그 가계 통신비의 부담이 다 절감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통시장 경쟁은 이제 본격화될 상황에 있다. 여러분, 통신사가 경쟁하는 수단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단말기 가격을 어떻게 리즈너블하게 싸게 제한하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다른 회사보다도 요금을 더 싸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는 차별화하겠다. 이 세 가지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통신사가 경쟁하는데, 고객을 끌어오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단말기 가격으로 트릭을 써서 거의 99%의 마케팅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단말기 가격의 톨러런스가 이제 약간 줄어들게 됐고, 단말기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남과 차별화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켓을 끌어오려면은 단말기가 아닌 나머지 두 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게 요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요금 플랜을 잘 짜서 상대방보다도 더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품질을 개선을 해서 소비자를 끌어올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만에 이 서비스, 이 정책이 자리를 완벽하게 잡기는 짧은 시간이라고 보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 위에 있는 모래시계가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제는 통신 사업자가 나머지 두 가지 경쟁, 프라이스 경쟁과 서비스 퀄리티 경쟁 이쪽으로 당연히 갈 거다. 과거에 25%의 가입자가 A, B, C를 철새 고객처럼 올마다 냈잖아요. 그 25% 뺏어오기 위해서 사업자당 평균 7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가입자를 뺏어온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단말기에서 톨러런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프라이스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당연히 갈 거다. 또 당연히 가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폰을 가지고 갔을 때 12% 요금을 이제 할인해 주는 것. 왜? 단말기에 따른 보조금 대신에 12% 추가 할인해 주는 것. 이것도 어느 고객이나 고가 요금을 가입했던 저가 요금을 가입했던 어느 플랜에서나 어느 스펙트럼에서나 공이 12%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혜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그 단말기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모든 그 수익이 그쪽으로 다 간다가 아니라 반대급부로 본다면은 이제 2년 이상 된 가입자들은 그 12% 정도의 수준에서 요금을 의무적으로 다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상당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통사 제조사들의 요금, 아까 단말기 가격,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경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격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